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아빠와의 짧은 인연, 저자 나연구소.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 나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게 되었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아빠와의 짧은 인연. 프롤로그. 나의 아빠는 내가 대학교 1학년인 20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평소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아빠 생각이 난다. 문득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와 나는 26살 차이가 나기에 아빠의 나이 46살에 돌아가신 것이다. 지금 내 나이가 41살이니 참으로 젊고 한창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다. 아빠와의 인연이 20년밖에 되지 않아 매우 짧다. 그런 20년간의 이야기와 짧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남겨본다. 오늘따라 아빠가 참 그립고 보고 싶다. 작가 나연구소. 목차 프롤로그. 아빠와의 짧은 인연. 아빠와의 추억과 기억. 내가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나의 자립심. 아빠와의 짧은 인연. 우리 아이들. 아빠에게 쓰는 편지. 에필로그. 아빠와의 짧은 인연. 1. 아빠와의 추억과 기억. 내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이라는 시골 마을이다. 풍산은 하동시에서 예천 가는 방향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대부분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고 우리 집은 내가 어려서부터 농약방을 했다. 우리 아빠는 안동 농고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뒤 엄마와 결혼하고 하고 농약방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우리 집은 방이 2칸이 있었고 가게가 함께 붙어 있었다. 가게에는 다양한 농약과 농자재들이 있었다. 내가 태어난 80년대 시골 마을은 다들 그리 풍족하지 않았다. 먹고 살기가 바빴던 시절이었다. 내가 장남이고 여동생 하나,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아빠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에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주변 이웃들과 잘 어울렸고 친구들이 많은 호인이었다. 늘 우리 집 가게와 안방에는 손님들, 특히 아빠의 친구들이 자주 모여서 고스톱을 치던 모습을 많이 보았다. 특히 어른들이 모이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었다. 우리 주방이 안방 뒤쪽에 있었는데 저녁에 밥을 먹을 때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참으로 싫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독한 담배 연기로 인해 밥을 먹기가 불편했다. 왜 어른들은 독한 담배를 피울까? 나는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고3 때부터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자란 환경이 참으로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이 든다. 아빠는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나에게는 조금은 어렵고 불편한 존재로 기억도 지금도 기억을 한다. 어려서부터 살갑게 많은 대화를 못 나누어 보았고 감정적으로 애정 표현을 많이 못 받아봤기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크게 느끼지 못했다. 언젠가 책에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못 느끼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마음이 불안해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나 또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정 결핍에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덕분에 마음 공부와 감정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해서 마음 공부, 명상, 호흡호노포노, EFT 등을 접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감정적으로 많은 치유와 정화를 경험했다. 아빠와 함께 있으면 편하다는 감정보다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늘 나를 대하는 태도와 시선이 부드럽지가 않았다고 느꼈었다. 아마 내가 장남이었기에 잘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엄하게 대하고 부담을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빠와 단둘이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다정하게 마주 앉아서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어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라기보다 시대적 환경과 사회의 분위기상 우리 부모님도 그런 가정교육과 대화법을 살아오면서 받아보지 못했기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도 해본다. 초등학교 때 혼도 많이 나고 손으로 가끔씩 머리나 등짝 등을 맞는 기억도 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때인가 무슨 마을 행사를 하는 날이었고 우리 집과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 동네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무슨 장구 같은 악기의 채를 찾고 있었고 나에게 아빠가 무언가를 물어보셨는데 내가 잘 모른다고 했나? 아무튼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맞은 기억이 난다. 그때 아빠가 참 밉고 원망스러웠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역량과 가족 간의 대화가 많지 않았던 집안 분위기 등으로 어린 시절 내 성격은 매우 내성적이고 소심했다. 자신감과 용기가 없었고 남들 앞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싫었기에 나는 커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놓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가끔 소리를 지르고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답답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도 어려서부터 무섭고 엄한 아빠에게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상하는 말들을 듣고 자기보다 잘난 동생과 비교를 당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런 애정 결핍과 상처가 있었을까? 그 친구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명상에 깊이 빠져 다양한 명상을 배우고 접했고 큰 돈을 들여서 인도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나이 사례와 그 친구를 생각하며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정 관계가 살면서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을 쓰다 보니 아빠와의 추억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 과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의 모습으로 보이는지, 어떤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말이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생이 되고 보니 학생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함께 있는 시간이라도 더 많이 대화하고 바라봐주고 말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다.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더라고.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을 드시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나는 나의 과연
우리 아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아빠의 어린 시절, 아빠의 힘든 점, 아빠의 꿈과 희망, 아빠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 등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도 이런 것을 궁금해 해 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었다. 과연 나의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 눈이 보였던 모습이 아닌 진짜 우리 아빠의 본 모습 말이다. 지금 만약 아빠가 살아계신다면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있다.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는지, 요즘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빠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빠가 살고 싶은 인생과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나와 내 동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내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은 친구들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좋아했고 건강관리를 못해서 일까 일찍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 그리고 아빠의 친구분들은 늘 우리 아빠를 좋은 아빠라고 말했다. 우리 삼남매를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나도 이런 우리 아빠의 모습과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아쉬운 점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감정보다 불편한 감정이 더 컸었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해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작은 원망도 들고 이런저런 감정들이 올라온다. 하지만 아빠 또한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말이다. 이제라도 내 감정이 혹시나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다면 훌훌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다. 나와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3. 나의 자립심. 내 나이 20살에 아빠가 돌아가셨기에 나는 자립심이 강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다양한 일을 하고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리며 아이들을 놀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없었기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혼자 무언가를 해나가려는 마음이 컸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고 하는 등의 큰 일들을 나 혼자서 잘 해냈었다. 따뜻한 정과 살뜰한 보살핌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혼자서 무언가를 이루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던 것 같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덕분에 부에 대한 열망을 가져 부자가 되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몸이 허약했던 덕분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건강한 사람이 된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3가지 은혜라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아빠의 일찍 돌아가신 덕분에 나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자립심이 생겼다. 그렇기에 그 부분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을 한다. 아빠와의 짧은 인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수능과 내신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해 점수를 맞추어서 들어간 학교와 학과였다.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에 학교 수업은 잘 안 들어갔다. 그 당시에는 가요 프로그램들이 유행이었고 나는 H.O.T를 좋아했다. 그들의 멋있는 춤에 빠져 있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춤 동아리에 들었고 수업은 거의 듣지 않고 동아리 사람들과 매일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지금 생각하면 비싼 등록금을 내어놓고 수업은 안 들었으니 돈도 아깝고 부모님에게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든다. 철없던 시절이었다.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빠가 위암에 걸렸다고 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동생들은 고등학생 시절이었다. 위암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엄마는 아빠를 치료하기 위해 낯선 서울의 큰 병원에 아빠를 입원시켰다. 그 당시에 엄마는 동생들도 챙겨야 했고 가게도 그렇고 아빠까지 신경 쓰느라 참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후회스럽고 미안한 것이 그런 상황이라면 나라도 학교를 잠시 쉬고 집에 있으면서 집과 동생들을 돌봐야 했는데 나는 무심했고 철이 없었기에 그러지를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엄마가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런 도움이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에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크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으니 말이다. 수술이 가능하지 않아서 아빠는 다시 안동병원으로 내려왔고 병이 확인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돌아가셨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안동병원에 병문안을 갔었다. 아빠는 머리가 다 빠져 있었고 얼굴이 매우 검었다. 나는 매우 무서웠다.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로 있다가 병원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나왔다. 아빠도 힘이 들고 무서웠을 텐데 아들인 나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했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했다. 아빠도 아들이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기 바랬을 것이고 생각하자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그만큼 나는 철없고 무심한 아들이었다. 지금 만약 다시 그 병실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빠의 눈과 마음을 바라보며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다. 그렇게 아빠는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렀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그 상황이 어리둥절하고 적응되지 않았고 무서웠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몸과 마음이 힘이 들었다. 엄마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많이 울었다. 엄마 나이 44살 한창 젊었고 어린 자식이 셋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싶다. 만약 내가 지금 아내 없이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한다면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런 엄마의 마음도 내가 잘 보살펴 주지 못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나는 참으로 무심한 아들이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들보다 딸이 더 낫다고 다들 이야기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아빠와 나의 인연은 20년으로 끝이 났다. 우리 아이들. 글을 쓰면서 생각보다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왔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기억과 지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올라와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여러 번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루 만에 책쓰기를 통해 매주 한 권씩의 책을 집중해서 쓰다 보니 내 안에 깊은 곳에 숨어있던 모든 기억, 아픔, 잠재력 등이 내 안에서 계속 끌어나오는 것 같다. 다 지난 일이지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한다는 후회, 아쉬움, 미련 등이 계속 올라왔다. 이러면서 나도 치유가 되는가 보다. 지금은 모두의 가슴과 기억 속에만 있는 다 지나간 일들이다. 글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아빠의 모습일까? 나는 아빠와의 살뜰한 정을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살뜰하고 편안하고 친근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고 대화를 못 나누고 나의 모습에 반성을 해본다. 이 책으로나마 아빠의 추억을 찾아보고 남아있는 모든 마음의 짐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또 아쉬운 것은 아빠가 빨리 돌아가셔서 너무도 좋은 며느리와 사랑스러운 손녀들을 못 보여주는 것이다. 가끔 아내와 아이들이 시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물어보곤 한다.
나는 아빠의 추억이 많지 않고 인연이 짧았기에 많은 이야기를 못 해주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책을 쓰고 아빠의 추억과 인연을 글로 남기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낀다.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고 지켜주고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고 재미있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나 서로에게 남은 불편한 마음과 기억이 있다면 모두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아빠에게 쓰는 편지. 처음으로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졌다. 아빠, 저예요. 그곳은 지내시기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에 대한 추억을 책으로 쓰다 보니 아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오늘따라 아빠가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오랜 시간을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못 보고 돌아가셔서 아쉽기도 하고요. 아빠가 병원에서 무서운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손 한 번 못 잡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못 건네주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무심하고 철없는 아들이라서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좀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하늘의 운명이고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무겁네요. 짧은 인연이었지만 짧은 인연에도 감사하려고 해요. 혹시나 서로에게 힘든 마음에 짐이 살아있다면 이젠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편하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들 올림. 에필로그. 추석이 다가오자 아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고 아빠와의 인연에 대한 책을 남기고 싶었다. 마지막에 아빠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에 대한 인연과 추억을 글로 남기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아빠와의 인연이 20년밖에 되지 않아 짧지만 그 시간이라도 함께 한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려고 한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혹시나 나와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들에게 나쁜 기억이 남아있다면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과 추억만 남기고 싶다. 하늘나라에 계신 고맙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기억하고 추억에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연구소 우경아 지음.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이었습니다.